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건 탄도미사일에 의해서 운반되는 배회폭탄입니다. 저도 전에 다룬 적이 있고 다른 유튜버들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나 다른 유튜버들이나 약간의 기사를 참조해서 다룬 것에 불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연히 탄도미사일 탑재 무기이므로 저도 이게 기밀사업인 줄 알고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이게 기밀사업이 아니더군요. 왜 기밀사업이 아닌가 했더니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탄도미사일 탑재 배회폭탄의 운반수단은 전술탄도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전술탄도미사일은 현무 시리즈의 전략급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전술급 무기라 기밀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배회폭탄도 결론은 기밀사업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자료가 제법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기의 심층 분석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이 무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무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탄도미사일의 탄두에 실려서 운반되는 자폭형 무인기입니다. 이 무기는 기본적으로 전술탄도미사일에 탑재되고요. 이 무인기를 운반하는 전술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200km로 200km 떨어진 목표 지점에 자폭형 무인기를 운반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만들어지느냐고 개발 목적이 궁금하실 텐데요. 북한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북한 지역 후방으로 옮기면서 이 후방으로 옮겨진 이동식 발사대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선 이 자폭형 무인기는 직경 110mm의 주익을 전개했을 때 0.6m라고 하고요. 생긴 건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자폭형 무인기인 히어로 시리즈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자폭형 무인기는 원래는 전술탄도미사일에 5발을 탑재하려 했으나 군에서 이 무인기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200km 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탑재 무인기의 숫자가 3발로 줄어듭니다. 문제는 원래 계획에 따르면 5발의 자탄 중에 1발이 통신 중계용 무인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탑재 무인기가 3발로 줄어들면서 1발의 무인기가 통신 중계용으로 사용되면 달랑 2발의 무인기만이 자폭형 공격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계획을 바꾸어서 개별 무인기에 목표 자동 식별 기능을 넣어서 후방으로부터 통신에 의해서 지휘 능력이 없이 자탄 스스로가 목표를 탐색하고 식별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탄이 후방의 기지와 통신 연결이 안 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탄의 개발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바로 탄도미사일의 발사 충격과 탄도미사일에서의 사출을 이 자폭형 무인기가 견딜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해서 탄도미사일이 자탄을 방출하기 위해서 보호덮개를 분리할 때의 충격과 자탄을 방출하기 위해서 일종의 에어백 형태의 팽창 풍선이 사용되는데 그때의 충격 등입니다. 가장 문제는 바로 탄도미사일에 의해서 운반됨으로 탄도미사일에서 생기는 각종 충격을 견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탄은 알루미늄 캐니스터에 탑재되고 이 캐니스터는 완충형 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탄을 개발하면서 처음 했던 시험이 바로 캐니스터에서의 사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탄은 바로 이 알루미늄 캐니스터에서 사출하는 시험이 실제로 행해졌고 캐니스터에서 사출된 시험용 자탄은 3분간 비행을 하고 회수되어서 시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시험이 모탄인 탄도미사일에서의 에어백에 의한 방출 시험이었고 이때는 모탄에서 자탄을 탑재한 캐니스터가 잘 방출되는지 시험하는 것이었기에 진짜 비행이 가능한 자탄이 아닌 더미를 사용했으며 요구 조건은 150G에 달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탄도미사일이 고속으로 낙하하면서 방출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시험 결과 이런 강력한 충격 속에서도 캐니스터는 정상적으로 사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한 게 실제로 탄도미사일에서 정상적으로 사출이 되는지 시험이었는데요. 이때 전술탄도미사일을 개조를 해서 탄두부를 제거를 하고 시험탄을 탑재를 하고 발사 시험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때는 탄도미사일의 전방 덮개가 분리되지 않아서 실제로 자탄들을 사출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행 개발이었고요. 그래서 최종 시험에서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긴급 사업이었으므로 선행 개발로 충분했다는 판단하에 본개발인 응용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유도자탄 탑재형 전술유도무기 기술연구라는 사업명으로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마디로 내년이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자탄의 사출과 비행에 관한 것만이 시험되었고 실제로 자탄에 사용될 탐색기와 탄두는 개발되지 않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무기는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게 탄도미사일이라는 초고속 발사체에서 자폭형 무인기를 적절하게 사출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개발인 응용연구에 들어가서 바로 탐색기와 탄두 등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개발 기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현재 탄두와 탐색기는 현공대전차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사업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활공형 스텔스 무인기와 상당히 대척점에 있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군에서 활공형 스텔스 무인기의 도입을 거부하고 개발을 추진한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업에 군이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요. 선행연구에서 최종적으로 테스트가 실패했음에도 본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활공형 스텔스 무인기의 도입을 거부한 군이 활공형 스텔스 무인기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데이터링크가 이 사업에서는 빠졌음에도 군은 그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이 사업은 바로 탄도미사일 부대의 전력을 강화시켜주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활공형 스텔스 무인기는 포병부대나 탄도미사일 부대의 임무를 빼앗아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탄도미사일 부대의 전투 역량을 오히려 강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추진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물론 이 무기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 무기는 분명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무기의 장점은 활공형 스텔스 무인기가 느린 속도로 인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반해서 목표 지점까지의 이동수단으로 탄도미사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무기에는 활공형 스텔스 무인기에 비해서 두 가지 단점이 있다는 걸 저는 지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바로 탄도미사일에 의해서 운반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북한과 전쟁이 아닐 시에는 북한 지역으로 발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서 활공형 스텔스 무인기는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북한으로 침투시킬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링크가 빠짐으로 해서 목표에 명중을 했는지 바로 식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가 실제로 목표에 명중했는지는 다른 탐색수단으로 별도로 정찰을 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활공형 스텔스 무인기는 실시간 데이터링크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목표의 명중 여부를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이 무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무기와 활공형 스텔스 무인기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무기이기에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무기의 단점인 실시간 데이터링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나중에 군단급 무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통신용 무인기를 중계용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해서 데이터링크는 연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술탄도미사일을 바탕으로 해서 겨우 3발의 무인기만 운반할 수 있고 사거리도 불과 200km에 불과하지만 현무탄도미사일을 바탕으로 하면 북한 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요. 탑재할 수 있는 자탄의 수량도 늘어나리라 봅니다. 물론 전술탄도미사일에서 사출하는 것도 150G라는 엄청난 충격을 견디고 사출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속도가 더 빠른 현무탄도미사일에서 사출하는 건 더 어려운 기술이긴 할 겁니다. 그러나 현무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도 분명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현무탄도미사일에 탑재를 해도 그때는 비밀 사업으로 묶여서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요. 그리고 이 자탄은 원래 선행 개발할 때는 현궁대전차 미사일의 열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열전지를 탑재를 하고 있어서 비행시간도 짧았지만 현재는 열전지 대신 리튬 배터리로 변경을 해서 비행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늘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많이 안 본 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이 무기는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해 보이는 무기입니다. 탄도미사일에 의해서 자폭형 무인기를 먼 거리까지 운반할 수 있고 그리고 이리 운반된 무인기가 스스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찾아내서 공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건이기 때문에 국뽕이 차오를 정도로 대단한 무기임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무기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유튜버들은 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완벽한 무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무기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 무기를 이해하려면 장점과 단점을 다 이해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찌 받아들일지는 각자 본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에 저는 최대한 장점과 단점을 다 이야기하려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나라가 엄청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탄도미사일에 의해서 운반되는 자폭형 무인기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무려 150G의 충격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한 탄도미사일 제거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무기를 어찌 생각들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